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누가 우세하다 할 것 없이 두 후보 모두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어제 발표된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절반의 지지율을 넘어서면서 해리스를 앞질렀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번 대선, 전국을 누비며 양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직접 체험하고 계신 김동석 한인 유권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주하시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가로서 우선 지금 대통령 선거의 판세는 어떤가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막판 한 열흘 놔두고 트럼프 후보가 상승세입니다. 네. 사실 트럼프 선거는 여론조사 기관에 잘 잡히지 않는 게 꽤 많아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이렇게 상승세가 된 걸 보면은 전문가들은 이거 트럼프가 또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 트럼프가 된다라는 여론으로 갑자기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도박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마주 같은 데서도 트럼프가 훨씬 절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데이터로다가는 53%, 54%가 트럼프가 당선된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전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걸로부터 생겨나는 각 언론 매체들의 수익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만큼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아주 잘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데이터로 나오는 지지율을 이전만큼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선거는 까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개표돼야 알지만은 여하튼 열을 남겨놓고서는 초박빙이다. 경합지역에서도 초박빙이다. 그게 맞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꾸준하게 앞서고 있다가 선거 임박해서 트럼프 후보가 역전한 모양새인데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샤이 해리스라고.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샤이 해리스라는 표현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는 뭐 다녀보면서 샤이 해리스라고 할 정도로 숨겨진 해리스 지지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미국이 큰 나라잖아요. 네. 진짜 방대한 나라고 복잡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역대 제가 대통령 선거를 7번째 치르는데 오래됐죠. 4년에 한 번씩인데 이번만큼 이 큰 나라의 복잡한 선거가 이번만큼 이렇게 좁은 곳에서만 치러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몇 곳에서만 선거운동이 있는데 또 이렇게 박빙인 적이 없다. 그런 걸 놓고 볼 때는 샤이 해리스라는 말이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샤이 트럼프가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 선거 열을 놔두고 해리스 쪽에서 굉장히 긴장하는 거는 해리스는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선거입니다. 네. 근데 펜실베니아가 전국적으로 샤이 트럼프가 제일 많은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가 2 내지 3% 상승률을 높다 하더라도 오픈하면은 트럼프한테 지는 거죠. 한 5 내지 6%는 앞서야만 진짜 이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펜실베니아를 놓고 볼 때에는 샤이 해리스라는 말보다는 아직까지는 이미 생겨진 샤이 트럼프층이 이런 그 선거판에 좀 위협 요소로다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맞는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엄청나게 이제 큰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이 경합 지역인 7개 주에서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우선은 7개 주가 어디 주인지 그리고 각 주별로는 어느 후보가 앞섰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20년 이전서부터 이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이기는 경합주가 많이 좀 변했어요. 옛날 같으면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 이런데 콜로라도 이런 데가 경합주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아주 티피컬하게 남쪽으로다가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 이게 4개가 남서쪽으로 걸쳐 있는 그야말로 사우스벨트, 썬벨트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중서부 지역에서는 미시간, 위스콘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죠. 대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미국의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 지역이죠. 클린턴 대통령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미국은 달러만 가지고서 공업이나 뭐 이런 생산직 같은 건 힘드니까 미국에서 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고 그리고서 미국은 달러만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로 클린턴 때 정책이 변하니까 이 2차 산업지대나 공업지대는 직장을 다 잃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공업지역일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여기 노동자들이 화가 났잖아요. 민주당이 정책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러스트벨트라 그러고 쇠락한 공업지대라 그러는 거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가 대표적인데 요 세 개 주가 여태까지는 그래도 해리스가 우세하고 오다가 열을 남겨놓고서 펜실베니아가 동률이고 미시간이 1%가 낮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해리스 캠프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계속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는 이제 사우스답게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조지아 이건 아시안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인구가 많이 그쪽으로 유입이 됐죠. 4년 전엔 조지아를 바이든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아시안들, 아시안 중에서도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들. 제가 오늘 방송하러 여기 오기 전에 저한테도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 조지아 급하다. 김동석 씨, 조지아에 열흘만 좀 가 있어 달라. 왜냐하면 한인 유권자들 끌어내 달라는 거예요. 4년 전에는 블랙 라이브스 매러였었잖아요. 흑인 민권운동이 전국을 강타하니까 소수계가 다 나와가지고 소수계가 나와서 쳐다보면 당연히 젊은 층들은 민주당 지지니까 그 덕을 바이든이 봐가지고 조지아를 이겼는데 이번에는 그런 캠페인을 못했으니까 선거 막바지에 아시안 유권자들이 해리스 쪽으로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을 걸어가지고 아시안 활동가들을 지금 아틀란타 이쪽으로다가 보내느라고 이제 열이 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좀 경합 지역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 아시안이라는 그런 정체성은 사실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민자 소수자 권리 보장 관련 정책을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것 같은데 이런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방송 있을 때마다 특히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 안에 우리 미국 시민인데 어떤 미국 시민이냐? 아직 여러분 우리 소수계고 이민자입니다. 지금 선거 막바지에 가서 모든 유권자들, 특히 경합지역의 부동층으로 있는 소수계를 포함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물가예요, 물가. 인플레이션, 경제 이슈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제 이슈와 연동이 돼 있는 이민 문제. 이민해가지고 우리 것처럼 이민자들이 온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 남부 지역에 국경을 그냥 막 월경을 하면서 올라오는 남미 쪽 사람들의 이 난민이라 그러죠. 난민. 이게 이민화 돼가지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경제와 이민 문제가 제일 크니까 소수계들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이게 어려우니까 그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그 전에 트럼프 때가 경제는 좋은 거 아니었어? 이런 정서, 이런 생각에 선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경합 지역의 소수계들도 트럼프가 좀 나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으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은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종 문제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은 미국이 어디로 돌아가나 하면 1860년 에브라함 링컨이 와서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면서 노예를 해방시키면서 미국을 한 개의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남북은 북군으로 싸웠잖아요. 100만 명이 죽는 내전을 치르면서도 미국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잘 돕고 서로서로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에브라함 링컨이 훌륭한 방향성을 갖고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서 오늘날의 이민자도 받아들이고 법도 고치고 그리고서 많은 미국의 지식인들이
들어오는 이민자들, 소수계들, 블랙들도 우리 서로 다 같이 배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백인보다 이민자들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고 대도시에 보니까 백인들만이 갖고 있던 우리들의 문화나 우리들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는 인종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운이 되니까 이게 백인들이 위기감을 느꼈죠. 이게 2016년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런 백인들의 염장에 불을 지르면서 출현한 게 트럼프 정치입니다. 예. 그때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전국의 다수 백인들이 트럼프 뒤에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트럼프가 그거 아세요?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제일 당황하고 당선되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람이 트럼프 본인이에요. 그래서 확정이 된 다음에 한 5분 어디에 사라졌던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내가 됐어? 그때는 준비 안 됐다 그냥 내질러 봤었는데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 때 트럼프 백악관에 있던 똑똑한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드는 재집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백인 우월주의라는 인종주의가 안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국가라는 국가관, 보수주의 기독교도 아니고 우파 기독교들, 근본주의자들, 모슬렘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보면 평화주의. 그런데 모슬렘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모슬렘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테러도 일으키고 이렇게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아주 우파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 아니면 아무것도 허용 안 하겠다 하는 이런 기독교 민족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는 미국이 최고다. 이걸 미국 우선주의라 그러고 미국 예외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를 볼 때에는 어떻게 투표를 하시나 하면은 경제적으로 뭘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큰 변화를 예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이라는 집단,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올 거라는 거를 자꾸 알려고 노력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 미국은 다수 인종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나라다라는 거에 입장을 명확하게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사실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우리말로 우리 서로 이 선거를 이해하려면은 이 뉴욕이나 LA에 이런 우리 방송 TKC를 듣는 분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해방구입니다. 선거가 없잖아요. 뭐 열흘 앞으로 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경합주라고 설명한 그런 곳에서는 지금 돈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다 거기다가만 쓴다고 해서 서로 이기려고. 네. 거기는 트럼프나 해리스라는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수 인종이고 이민자 집단이고 그래서 나와 우리 후세들이 그래도 평등하게 살아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잘 나가려면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1월 5일 선거까지 혹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판세가 뒤바뀔 것이라고 보는지. 지금 뭐 이 선거에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 뭐 딱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보는데 만일에 변수가 있다면은 트럼프가 또 어떻게 기괴한 행위를 하고 뭐 어떻게 진짜 막말을 해가지고서 뭔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에 허리케인이 왔었지만은 그게 별로 크게 해리스 쪽에서 현직이잖아요. 네. 재미를 못 봤는데 또 이런 큰 재난이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가서 뭘 어떻게 가지고 분위기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확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큰 거가 생기지 않는 한 크게 변수가 아니고 아주 작은 차이로 경합 지역에서 그 승패가 갈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결과가 난다고 해도 엄청나게 근소한 차이일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한인들 중에서 뉴욕, 뉴저지에서 우편 투표를 이미 마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이미 사전 투표, 조기 투표는 한창 진행 중인 상황 맞습니까? 그렇죠. 이미 뭐 선거 많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저도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우편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투표, 사전 투표, 우편 투표 이 얘기가 많이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4년 전에 팬데믹 때 다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미리 투표라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조지아나 펜실베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미 트럼프 지지층, 해리스 지지층들은 결심을 했기 때문에 투표를 이미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선거운동은 격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동층들. 현재 그 사전 투표에 따르면 해리스, 트럼프 둘 중에 누가 우세하게 나타나나요? 경합 지역에서는 훨씬 더 해리스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했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은 조지아하고 펜실베니아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해가지고 해리스 쪽이 한 1.4배 정도 더 많이 이 투표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선 경합지에서 아시안계 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아시안계 유권자 중에서 한인 유권자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지아에서는 절대적입니다. 네. 한인들이 아틀란타에 밀집돼서 사니까 우리 같은 활동가 가서 활동을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쭉 가서 우리말로 된 홍보지를 돌리고 이러면 유권자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눈에 보기엔 소수지만은 너무나 접전 지역이죠. 0.45%로 승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중요하죠. 소수계로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아시안들 표 너무 중요하고 그중에서 한인들 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나요? 트럼프는 이번에 3번 후보입니다. 네. 대통령 한 번 집권했었고, 그리고 3번째는 이런 걸로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죠. 2번째는 이미 이 실정법에 많이 저촉이 되고 범죄자죠.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이 교육받은 사람들, 특히 미국의 상식선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이 공동체를 지도해 나갈 만한 대통령감이 어떤가, 이런 거를 놓고 볼 때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을 이제까지 이끌어온 이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지식인들이 매우 걱정하고 좀 망신살 뻗친 걸로 다 생각하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수나 진보나 큰 매체들의 글 쓰는 이런 칼럼니스트를 쓰는 거 보면 다 한 목소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미국이 너무 망가졌습니다.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어떻게 미국을 만들까? 마가 운동이라는 게 이런 식의 나올 수밖에 없는 명분은 준 거죠. 정신 차리고 여러분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해 주신 게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의 경우를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지금 전망을 하면 해리스는 현직 부통령이니까 바이든 때에 만들어서 나가던 정책, 특히 환경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족 문제라든지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있는 거를 유지될 것 같고 트럼프가 되면은 정말 시간이 있으면 이 방송에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미국을 이렇게 운영을 할 거야 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꽤 무섭습니다. 백인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트럼프가 되면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런 기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인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들이 다 어디 삽니까? 대도시에 살죠. 그것도 완벽한 민주당 지배하에 있는 주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50개 주가 한 나라예요. 50개 나라입니다. 각 주마다 너무나 많이 주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에 사는 특히 대도시 안에 사는 이 한인들은 감흥이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구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것은 큰 변화를 갖기 때문에 그 어느 때에 비해서 제 경험으로 볼 때 관심이 제일 높은 선거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또 이런 공동체의 관점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후보는 이래서 싫어, 이 후보는 이래서 문제가 있어, 이런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선거를 많이 하겠다라는 걸 많이 접해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또 강조해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대통령 리더십은 미국에 사는 한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갖는 공동의 과제가 뭔가라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대선 끝나고 또 한 번 더 모셔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